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3일에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검사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엄숙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저희도 여러 차례 어떤 뜻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한번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 정치권 안에서도요, 후폭풍이 아주 극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의원 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한마디씩을 더 보탰습니다. 민주당 현재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말을 하는 편인데 의견을 좀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좀 더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마음대로 넘나드는지 맞득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을 엄호했습니다. 최근 여러 상황을 저 좀 합쳐서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말만 하니 윤 총장 입장에서는 법치주의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두 발언 중에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 의원의 발언이 맞는 얘기죠. 네. 왜 그러냐면 말의 논리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논리는 맞는 얘기죠. 자, 이를테면은 민주주의의 허울을 쏘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폐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죠. 반대로 민주주의의 허울을 쏘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이 북한이죠. 그죠? 그걸 지향하면 맞는 얘기죠. 너무도 적당한 얘기죠. 그러나 북한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저는 윤 총장이 이런 발언한 건 적절치 않아 보여요. 왜? 현재 검찰총장이니까. 네. 누가 물어봐도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검사는 기소로 말하는 겁니다. 정치성 발언 묻지 마세요.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런데 앞장서서 헌법의 핵심 가치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쏘고 독재와 전체주의, 이거는 북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북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야권의 대선 주자 1위로 떠오르니까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로 치명적이다. 네. 이거는 저는 이거보다 분개했습니다. 더더욱이 이 자리는 신임 검사들이 임명장을 받는 자리예요. 신임 검사. 청원의 꿈을 꾸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신임 검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명식의 검찰총장이 과감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건 너무나 적절치 않다. 누가 물어도 이런 말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정말로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대라도 검찰총장 그 말하는 게 않다고 봐요. 검찰총장은 왜? 검찰은 정치적인 발언을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법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검찰로서 기수로서 말하겠습니다가 진짜 멋있는 검찰이거든요. 독재 시대 때 그러면은 그 옷을 벗고 반독재 투쟁에 나서든지요. 저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오히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검찰총장이 법치주의에 회의를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그럼 옷을 벗어야죠.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뭡니까? 검찰총장이 법치주의에 회의를 갖고 있어서 말한다고 얘기하면 옷을 벗으라 그러는 거죠. 저는 윤 총장이 법치주의 회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당 대표가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갖고 있었으면 빨리 옷 벗으라 그래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충격이고요. 반면에 이낙연 의원이 좀 더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점잖은 표현은 직분, 검찰의, 네. 검찰총장의 검찰의 수납으로서의 직분을 지키라라고 얘기는 너무도 적당한 발언이죠. 맞는 발언이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달이었나요? 벌써 한 달이 훨씬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고 난 뒤 한 달 넘게 입을 다물고 아무런 의견을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어떤 그 세간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총장이 한 달 만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 사실 민주당, 여권이 좀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소위 패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사에서도 올 1월 달에 인사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네. 이것을 둘러싸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안타까워 아쉬운 대목도 있을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패싱했다고
이 나라가 독재고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총장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기소와 수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총장도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해왔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우리는 수사와 기소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 패싱한다고 전체주의니 독재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많은 국민들은 드디어 윤석열 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서는 거 아닌가?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동안 침묵했기 때문에 언제 나오나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모두가 다 입을 쳐다보고 있을 때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의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네. 대한민국 정치에 직접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이랑 똑같은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너무 나갔다. 그리고 또 부적절했다. 정말로 정치하실 생각이 있다면 말 그대로 출마 선언을 하시든지 아니면 검찰총장을 벗고 나가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일반론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자리가 신임 검사들에게 이야기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마치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은 수사와 기소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답인데 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독재, 전체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이 그런 것에 맞서 싸워야 되는 조직으로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상황도 부적절했고 단어 선택도 부적절했고 본인의 지금의 처한 상황 속에서는 정치 개입으로 정치 선언으로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이번 발언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윤석열 총장에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평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 문재인 정부 독재라는 공세거리를 통합당에 던져줬다. 김용민 의원 지금 상황은 검찰이 더 문제다. 신동근 의원 이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서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김두관 의원 헌정 질서를 검찰총장이 유린하고 있다. 해임안을 제출해야 된다. 서른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물러나라. 본격적으로 정치의 길을 가는 게 현명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상당히 드높고 이해찬 대표가 그 지난번 갈등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 거론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는 좀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 과연 물러날까요? 저는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당분간은 안 물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자신이 그 소위 대선 댓글 사건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 아닙니까? 그때도 자신이 했던 수사가 막혔습니다. 기소도 못하게 뭐시로 막혀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검사들은 검사직을 내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검사직 내던지지 않고 네. 안에서 싸우다가 지검장 되시고 총장 되신 분이 윤석열 총장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만약에 그만둔다, 나간다 이렇게 되는 순간 자신이 검찰 안에서 이제까지 모든 것은 수사와 기소로 얘기한다라고 했던 자신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당장 사표를 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또 그렇지만 그럼 내년에도 계속 임기를 채울 것이냐 네.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데 네. 내년은 무슨 해입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입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아까 독재, 전체주의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속 3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대선으로 가는 어떤 그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니냐라고 본다면 내년 봄에는 상황이 차기 이제 검찰총장 이야기도 나올 테니까 네. 그때쯤 되면은 조금 일찍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행보는 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논란의 상황에서 자기가 물러서는 그렇게 되는 순간 윤석열 식의 검찰 소위 검사로서의 윤석열의 인생은 끝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네. 이번 사태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는 저는 윤 총장이 그만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해서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야권 주자로서의 인기만 높여주는 꼴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부담이 있을 텐데요. 부담이 크죠. 부담보다도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집권당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일개 검찰총장을 선출된 국회의원 아닙니까? 선출된 국회의원이고 검찰총장은 대통령 임명직이에요. 네. 집단적으로 김종민, 김용민, 신동건, 김두관, 서른, 뭐 이해찬 등등해서 집권당에서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것은 집권당의 역량이 어느 수준이며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는 뭐가 되며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뭐가 됩니까? 정말 민망한 걸 넘어서서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인기가 올라간다 이런 건 문제고요. 올라가든 말든 그거는 그 문제고 집권당은 그래도 촛불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내로라는 의원들이 헌혈 이렇게 무슨 검찰 독재가 더 문제다, 반정부 투쟁선언 한 거다, 해외만 제출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정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격이 없고요. 또 이것이 결국은 싸움판으로 연장되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인기만 떨어집니다. 결국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권도 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한 것이죠. 이 와중에 네. 지금 코로나, 홍수, 계획도 안 되고 있고 경제는 어렵고 이 상황 속에 여권 의원들이 윤석열 지금 잡기 위해서 몇 명이 나서가지고 연일 이렇게 또 모든 정치 뉴스는 검찰에서 나오는 이런 식이라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그 책임 누가 지죠? 통합당이요? 민주당이 지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좀 자제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실무진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은 기호지세입니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내리면은 본인이 무너집니다. 추미애 장관도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선거구민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꿈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쯤에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에 네.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나갑니다. 아마 윤석열, 앞서 박창원 교수님은 윤 총장이 그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조만간 물러날 것 같아요.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앞서 민주주의 허울을 쏘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이거는 사실상 저는 사퇴를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길이 이밖에 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물론 그 위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장담 못합니다. 망할 더 많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는 정부와 추미애 장관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되고 네. 윤석열 총장이 포위되는 방식으로 아마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수처와 함께 검찰 개혁을 완전히 네.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여기에 윤석열 총장은 진퇴를 고민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난 1월 윤 총장의 측근을 배제한 인사를 놓고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바도 있는데요. 이번 인사는 어떨 것 같으신지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검사장급 후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추천만 받았지 정작 보직 논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아마 승진해서 대거 배제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승진을 시키겠죠. 그렇지만 주요 보직에는 앉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윤석열 라인을 갖다가 네. 조금 약간 비주요 부서 이런 쪽으로 보내는 거고요. 이제 그 고위급 인사가 끝나고 나면 후속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직원별로 2차장 검사를 갖다가 없애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수통 검사들이 승진을 하려면 2차장 검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랍니다. 그런데 이 2차장 검사 자리를 없앤거나 역할을 바뀔 경우에 네. 앞으로 특수통 검사들이 승진에 폭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이 얘기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번 인사의 못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난 1월 인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병 시사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사가 나왔을 때 윤 네. 총장이 사의를 표하느냐 아니고 사의를 표하지 않고 더 자신의 지난 1월 인사 때와 비슷한 그런 행보를 취할지 이 부분은 이제 좀 향후에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검찰 개혁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검찰 인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올지 또 여기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은 또 어떻게 전해질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